네, 반갑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치과장 김수입니다. 작년 꼭 이맘때쯤 제2차 공청회가 있었고, 그 1차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서 오늘 제2차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을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남현 변호사님이나 원총회도 말씀하신 대로 인권이라는 것이 크게 이제 정부 안에서 그렇게 관심이 사실 없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도 크게 아직 주요화된 그 아젠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적다라는 면에서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이제 한 10여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도 많은 사회 영역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추 의원님께서 현재 인권요법이 조직법적 속도가 강하기 때문에 아까 이분들 말씀대로 국가의 의무라든지 어떤 이런 지자체의 의무,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기본법안은 매우 시적절한 작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권기본법이 제정되는 데 대해서 인권의식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차 공청회 이후에 수정된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입장에서 의원님 안에 보시면 이제 국가인권 기본법을 만들면서 국가청원의 인권 제도화를 통해서 인권 예진의 구축을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인권 보호 의무를 보다 확실히 규정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1차 공청회 안에서는 없었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권 보호 증진 노력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인권 기준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원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른바 이제 NAP라고 하는데, NAP의 수립 주체에 대해서 오늘 변호사님하고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여 개 국가에서 NAP를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립하는 양태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분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실행 계획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권부가 있으면 진짜 인권부가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정부 안에서 TF 구성하는 나라들도 있고, 또 국가인권기구가 수립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양태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은 이제 국가에서 어떤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좀 걸러내는, 그리고 어떤 이번에 송전탑 같은 이제 밀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을 우리 사전에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위해서 이제 실태조사나 인권 지수 개발 이런 부분이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일부 반영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은 그동안의 시민사회나 이런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인권기본법을 만들면서 포함되어야 될 내용 전반적으로 반영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기본법 안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울러서 각 국가에서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행을 이행을 위한 주체 간의 역할을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오한영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대를 해주셨는데, 이제 정부가 사실 잘하면 이런 인권기본법이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떤 선의로 잘 수행되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정부의 어떤 교량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적으로 좀 역할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뢰가 많이 이렇게 좀 쌓여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NAP 수립 주체에 대해서도 아까 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국가가 의지를 갖고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공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확보를 해도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그동안의 시민사회라든지 인권위의 어떤 참여나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 받아들여야 될
의심이나 불신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 위원회가 2012년에 그 지자체의 그 기본조례, 인권 기본조례 재개정을 선언했는데 전국적으로 매우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또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그 인권과 관련한 규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 의원이 말하는 이러한 그 지자체의 인권 제도와 추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보완돼야 될 사항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 주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행 단계에 있어서 경계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인데 국가인권정책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정을 총괄 조정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시민사회나 정부 또 저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토론과 공감들이 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동안에 만약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도 시민사회나 인권위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감시와 견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심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유 선생님도 말씀하신 대로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법무부 소속의 교정 공무원이나 검찰, 이런 출입국 관련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인권 예방 교육뿐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각 학교라든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확산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그 기본법에 이런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인권교육과 관련한 법안이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기본법안에도 반드시 이 내용을 담아서 국가인권 인권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 안에는 인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만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라는 것이 인권상 전반에 대한 그 기초조사가 되고 이것이 실제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D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베이스라인 스터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이런 폭넓은 실태조사 규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2차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토론자분들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법 제정까지 이렇게 얘기 된다면 아까 유 선생님 말씀대로 그 유엔의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